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사실상 첫 위기를 맞고 있다. 어떻게 해서 위기를 맞게 됐느냐?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가는 것이 좋으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왜 위기냐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고 이재명 후보에 뒤처지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침체, 하락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특히 중도층, 청년층에서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느냐? 선대위의 혼란, 그 다음 이제 부인인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지 못했다. 위기는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선대위를 둘러싸고 좀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한번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은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또 김건희 씨 논란도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리스크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두 가지 모두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불거진 것이 어제와 오늘도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 거의 이적 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윤석열 후보를 흔들고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방문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지금 호남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착착,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재명 교체는 어려워졌다. 이재명으로 그대로 밀고 간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까지 통합하기로 했으니까 심상정과의 후보 단일화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거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좀 어려운 형편인데 타이밍을 거의 잘 맞췄다,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시점에 윤석열 후보가 호남 지역을 방문해서 정면으로 국민의힘도 훌륭한 당은 아니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까지를 하면서 호남의 지지까지 엮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제 뒤에서는 이준석과 홍준표가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은 지금 장제원 의원을 겨냥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윤핵관 이야기를 하면서 장제원이 어제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 내부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수진과 이준석의 갈등, 양측을 다 비판을 하긴 했지만 이준석을 집중적으로 많이 비판을 했죠. 그 글을 문제를 삼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까지 다 알 수 있었느냐, 윤핵관인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준석과 조수진이 갈등을 빚으면서 두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장제원이 올리면서 이준석을 공격을 했고, 홍준표 의원도 글을 올리면서 홍준표는 이준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준표는 뭐 자기 마음대로, 홍준표는 지금 사실 근거가 부족한, 좀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 앞길을 개척해 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데, 저게 근거가 부족하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흔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가능성이 나오느냐,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거 없는 곳에 매달리고 있다. 홍준표의 정치적 앞날은 저런 식이라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막 내지르니까 제외하더라도요, 장제원 의원이 어제 선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 조수진도 물론 비판을 했습니다만 한 것은 좀 부적절했습니다. 일단 부적절한 건 부적절한 거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장제원을 윤핵관의 핵심이 아니냐라고 공격한 것은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장제원이 어제 얘기한 당 내부에, 지금 선대위 내부에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 문제가 있다, 조수진이 윤석열의 이름을 파는 것은 잘못됐다, 또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자기만 내세우고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들은 뭐 이준석이 오늘 자신도, 당대표인 자신도 모르는 것을 장제원 의원이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별것 없었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도 알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버하고 있는 거죠. 선대위 내부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죠. 지금 이렇게 모두 다 알고 있는 문제를 과장해서 부풀려서 이준석이 공격하고 있는 것. 결국 이준석도 홍준표처럼 윤석열 후보를 흔들어서 정치적 압 가능성 타진해 보겠다.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밀어붙여서 당내 내부 갈등, 권력 투쟁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일단 선대위의 문제, 이런 갈등 문제는 장제원 의원이 오늘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참겠다, 참고 또 참겠다. 맞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참고 또 참겠다 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겠다라고 한다면 그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어제 올린 페이스북 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아들 문제로 인해서 상황실장직에서도 사퇴를 했고 또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혼자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신이면서도 혼자 자신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백의종군도 선언하고 여러 가지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말대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참고 또 참겠다. 그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이준석과 홍준표가 이렇게 내부 총질을 계속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후보는 일체 대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나서야 하느냐?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모두 맡겨둘 때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수습하느냐를 지켜볼 때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통합해 가는데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갈등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후보가 침체되는 국면이다. 이런 대목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은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 시간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언제나 또 국민의힘은 그 지지층은, 야권 지지층은 또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은 뭉칠 것이다. 그렇게 뭉치는 그런 계기가 또 될 것이다 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말까지만 좀 버티면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선대위 구성 때문에 늦어졌는데 지금 정책 준비, 비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대위에서 원희룡 본부장을 중심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연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전, 정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면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연말쯤이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수습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홍준표는 몰라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에게 맡기겠다. 김종인 위원장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만큼 이준석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지켜볼 대목이다. 계속 조금 과제로 남겨져 있는 김건희 씨 논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가짜뉴스도 있고 일부분은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에 해를 넘기기 전에 이 전모에 대해서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김건희 씨 자신이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한 번 더 사과를 하는,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부분은 돌파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청와대에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 영부인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서 뭐 공격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공격이 사실은 인신공격에 가깝지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씨의 경우를 지금 다시 가져오게 되면 민주당이 오히려 불리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좀 위기를 맞고는 있지만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바탕들도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은 역시 집토끼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다시 뭉칠 것이다. 약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실망한 것들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다시 뭉치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큰 물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